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머니볼의 문화일보 야구 기자 정세영입니다. 이번 영상은 안치홍 선수를 데려오는 등 외부 전력 보강에 힘을 쓰고 있는 한화 이글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제가 건강 상태가 좀 좋지 않습니다. 몸살 기운에 목소리도 지금 좀 잠겨있는 상황인데 양해 부탁드리고요. 스토브 리그가 막을 올렸죠. 11월 19일 FA 시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개장이 이틀째인 11월 20일 어제 두 건의 FA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올겨울 1호 FA 계약인 전준우 선수와 롯데의 잔류 계약, 그리고 롯데를 떠나 한화의 새둥지를 튼 안치홍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는데요. 오늘은 한화를 중심으로 이렇게 풀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올겨울에도 이적 소식과 비하인드를 머니볼이 항상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하나가 안치홍 선수를 영입하게 되는데 제 옆에 보시는 게 보도자료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는 4년간 보장 47억 원, 옵션 8억 원 등 총액 55억 원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후 2년 계약은요, 구단과 선수 모두에게 선택권이 부어지는 뮤추얼 옵션이 발종이 또 됩니다. 계약 연장 시에는 2년간 보장 13억 원, 그리고 옵션 4억 원 등 총액 17억 원이 계약이 실행되는 조건입니다. 이번 계약 비하인드를 제가 좀 살펴봤는데요. 하나이글스는 올해 FA 시장에서 타격 복양을 주요 포인트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롯데 소속 FA 타자 2명 중 1명을 반드시 잡자는 내부 목표로 세웠습니다. 이유가 있었죠. 하나가 전구단 예상 셀러리 캡을 분석해 보니 롯데의 셀러리 캡에 감안했을 때 롯데가 이 2명을 모두 잡기 어려울 수 있다고 예측됐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한화는 FA 영입 시간을 끌게 되면 영입 가능성이 낮아질 뿐 아니라 영입 비용도 올라간다고 판단해 적극적으로 움직였습니다. FA 시장이 개장하자마자 접촉을 한 건데요. 안치홍 선수의 계약도 바로 추진하게 됩니다. 자, 최용성 전략 분석 팀장이 19일 오후쯤 전준우의 이 롯데 잔류 가능성이 높아지는 조짐을 간파하고요. 내부에 보고를 냈고요. 박찬혁 대표이사는 즉시 안치홍을 잡아라. 안치홍 선수와 에이전트가 저녁 식사 자리를 마련하라고 지시합니다. 이게 이제 수원 모처에서 이렇게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단장과 전략팀장 그리고 안치홍 선수 그리고 안치홍 선수의 에이전트가 참석하게 됩니다. 자, 협의 포인트는 양측의 논의를 통해 이견을 좀 이렇게 접혀가는 과정이 순조로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관건이 된 계약 기간과 협상 금액에 대해서 대척점이 조금 생기면서 답보 상태에 빠지기도 했다는데요. 요때 최용성 팀장이 뮤추얼 옵션을 고안해서 박찬욱 대표하고 주요 의사결정 과정을 논의한 뒤 이 과정에서 박찬욱 대표가 직접 협상 테이블로 날아가면서 그리고 날아가서 세부 가이드를 정리하면서 극적으로 협상이 타결되게 됩니다. 협상은 전체 시간은 한 3시간이었다 하고요. 그 과정 자체에서 막 단 사장이 협상 테이블까지 가고 하는 이런 모습이 인상적인데 어떻게든 하나로서는 이 FA 선수를 잡겠다는 이 부지런함, 이게 이번 협상에서 중요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제 하나의 다음 오프시즌 움직임은 뭘까라고 질문을 많이 주셨습니다. 하나는 추가 FA 영입에 대해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시장에서 더 적극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입니다. 내부 FA조 장민재 선수에게 오퍼는 던진 모습인데 이게 생각보다 조건이 좀 상당히 박한 걸로 이렇게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2차 드래프트를 상당히 기다리고 있는 눈치인데요. 여기 2차 드래프트에서 타선 보강을 다시 한번 노리게 될 것 같습니다. 수도권에서 2차 드래프트에 나올 내야수를 데려올 것으로 보이는데 다 아시다시피 뭐 최주환 선수 이야기가 파다하죠. 이렇게 되면 정은원, 안치홍, 노시환, 최은성, 페라자, 최주환, 하주석, 최재우, 문현빈 요런 라인업으로 꾸리게 될 가능성이 큰데 요 라인업은 제가 이제 편의상 한번 해봤고요. 태클은 받지 않겠습니다. 올해보다는 확실히 한층 강화단 타선을 내년에 기대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은원 선수 군입대를 미뤘습니다. 일단 정은원 선수는 주 포지션인 2루를 뭐 이렇게 연습을 하겠지만 멀티 포지션 수업도 받을 예정이라고 하고요. 내년 시즌에는 외야에서 뛰는 정은원 선수의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 또 외국인 타자는 뭐 페라자 선수를 영입했는데 예, 수비가 조금 아쉽다고 하는데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이런 외국인 선수의 평가는 예, 평가하고 실제 와서 활약이 좀 다르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는 지금 유현진 선수의 거치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예, 지금 머리가 좀 아픈 모습인데요. 일단 유현진 선수 12월 중순 쪽에 예, 좀 입장을 정리를 한다고 하는데요. 막 야구계에서 별 소문이 다 나옵니다. 뭐 유현진 선수가 복귀하기 위해서 전력을 더 보강해라 이런 요청을 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일단 유현진 선수가 만약에 합류를 하게 되면 예, 유현진이 합류를 하게 되거나 안 하게 되는 여기에 따라서 외국인 투수 구성이 좀 많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합류를 안 하게 되면 외국인 원투펀치가 다 모두 바뀔 예정이고 만약에 합류를 하게 되면 산체스 선수가 잔류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산체스 선수가 이 유현진 선수의 체인지업을 배우면 좀 더 팀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이런 판단이라고 합니다. 자, 말이 나온 김에 1호 FA 계약이었죠. 올겨울 전준우 선수 계약 얘기도 살짝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 옆에 보시는 자료 롯데 전준우 선수 잔류 보도 자료인데요. 제목이 전준우 선수 롯데 자이언츠 원클럽맨으로 남아갈 눈길을 끕니다. 자, 롯데는 22일 전준우 선수와 4년 보장 금액 40억 원과 인센티브 총 7억 원으로 계약에 합의했다고 밝힙니다. 보도 자료가 꽤 정성스럽죠. 총 4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 각 장마다 각기가 다른 전준우 선수의 계약 사진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또 롯데 박준혁 단장도 등장하고요. 두산은 모습이 꽤 훈훈하죠. 예, 마치 남아줘서 고마워, 잡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라는 느낌을 받게 합니다. 이번 계약을 정리를 하면요. 당초 롯데가 생각한 금액은 40억 언더였습니다. 하지만 한화가 영입전에 뛰어들게 되면서 특히 한화는 영입의 진심이다. 50억 이상을 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협상은 뭐 없었다고 하지만 전준우 선수 측은 좀 깜짝 놀라죠. 만약 전준우 선수가 롯데와 계약을 포기하고 한화와 협상을 이어간다면 금액이 좀 더 커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롯데도 이 사실을 알게 되죠. 시장 수요 법칙에 따라서 경쟁자가 붙으면 금액은 올라가게 마련입니다. 금액이 더 커졌고요. 롯데가 제시할 수 있는 최상액인 40억 보장금액 그리고 7억 원의 인센티브가 붙습니다. 제가 파악한 것은 이 인센티브 조건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결국 전준우 선수는 롯데 프랜차이즈 스타로 계속 남기로 했습니다. 사실 10억 원에 가까운 금액 차이가 났지만 영원한 롯데맨을 선택했는데요. 롯데의 추가구 설명을 제가 좀 들을 수 있었는데 이 40억 금액의 보장금액 40억 타격지표 수비지표를 접근해서 금액을 산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하게 강조했습니다. 전준우 선수가 팀의 기둥이고 팀의 리더라는 점 그리고 구단에 대한 로열티가 있고 어린 선수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된다는 점에서 이런 금액을 책정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무너졌던 롯데의 근간을 다시 잡아줄 선수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매겼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번 계약을 보면서 롯데가 이제 팀 고유의 색깔을 살리는 롯데가 롯데 스타일로 살리는 이 첫 신호탄으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또 내용을 좀 들여봤더니 롯데가 전준우 선수에게 더 큰 금액을 배팅할 수 있었던 것은 한 구단, 한화의 영입전 참전도 있었지만 신동빈 구단주의 특별한 지시도 한몫을 했다고 합니다. 자, 신동빈 구단주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더 이상 프랜차이즈 스타를 읽지 마 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박준혁 단장은 인턴 때 전준우 선수와 좀 잘 알고 있었고요. 박 단장 부임 후 전준우 선수가 곧바로 만남을 가지는 등 분위기가 형성이 됐다고 하고요. 오랫동안 두 사람이 이 롯데 구단이 헌신했던 사이죠. 서로의 공감대도 이때 좀 어느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 구단주가 이제 프랜차이즈 스타의 가치를 인정하라고 지시하면서 FA 시장이 열리자마자 일사천리로 계약이 진행됩니다. 자, 전준우 선수가 이 FA 계약을 마친 뒤 구단주에게 특별히 고마움을 나타내는 이런 문구가 많았습니다. 이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한화 구단의 관심에는 정중하게 양해를 구하고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계약이 완료가 되죠. 사실 뭐 전준우 선수 계약 이야기야 뭐 기사에도 많이 됐고요. 제가 나름대로 기사에 되지 않은 내용을 전달해드린다고 했는데 어떻게 만족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향후 스토브 리그에서 롯데의 움직임 어떤 뭐 생각을 갖고 있냐, 이게 또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먼저 추가 영입은요. 롯데가 추가 FA 영입을 할 수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힘들 것 같은데 지난 겨울에요. FA 선수 또 무분별한 선수들을 담기 등이 셀캡에 영향을 상당히 줬습니다. 지금 셀캡에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FA 추가 영입은 힘들다는 게 내부의 목소리인데요. 일단 단장은 박준혁 단장은 노코멘트라고 했습니다. 현재 분위기를 보면요. FA 영입보다는 하나와 비슷합니다. 트레이드 앤드 2차 드래프트를 통해 전력 보강 가능성을 활짝 열어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선수입니다. 일단 외국인 투수 한 자리는 확정이 됐죠. 윌커스 선수와 지난 16일 계약을 매듭 지었고요. 반주 선수와는 협상을 계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외국인 타자인데요. 최근 관심 있게 지켜보던 한 타자가 메이저리그 계약을 맺어가지고 땅을 친 것 같습니다. 좀 아쉬운 눈치인데요. 그래도 영입 리스트를 이미 다 정리해 놓았기 때문에 순번에 따라 접촉을 하며 계약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이 다소 짧았는데요. 제가 지금 몸살기가 있는 상황에서 막 아픈 몸을 막 추슬리면서 이렇게 방송을 했습니다. 지금 코가 너무 많이 막혀서요. 목소리가 좀 안 좋았는데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저는 문화일보 야구기자 정세영이었고요.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